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9시부터 계속해서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바로 또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는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디서 전화 주세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이요. 네. 예,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순천에 사는데요. 예. 예. 순천에는 지금 비가 오나요? 전국으로 비가 온다던데. 예,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비 와서 좀 추운가요? 아니요, 봄비가 오면 따뜻해진다 하잖아요. 추운 감은 없습니다. 예, 추운 감은 없고요. 순천에는 봄을 알리는 꽃이 좀 피었을까요? 예, 아직은 안 피었는데요. 예. 이제 좀 있으면은 여기 순천에서 가까운 쌍계사 다합 쪽에 예. 매화꽃이 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쁘겠어요. 순천에 꽃 구경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예. 오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라고요. 예. 예, 그거 갖고 있는데요. 펜 엔터테인먼트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예, 되게 6,450원? 비중은요? 6,450원. 예, 비중은 80%고요. 예. 처음부터 6,450원이 아니고, 예. 예, 처음에는 이제 6,900원인가 사가지고, 그걸 절반을 팔았다가, 오를 때, 내려가지고 올랐을 때 절반을 팔았다가 다시 6,100원에 샀거든요.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예. 6,450원에 맞춰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네. 수익을 본 적도 있으신 건가요? 예, 한 번 수익을 봤는데, 예. 또, 이번에 해품달을 떠나서 앞으로 올해 제작 드라마가 한 7개 정도 또 남아있다 그래서, 예. 제가 또 다시 한 번 하고 나서 또 다시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목표가를 그럼 어느 정도 보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겁니까?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아, 8,000원 정도 갔을 때 매도를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있으셨고요. 예. 예, 펜 엔터테인먼트는 정태근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예.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예. 이게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이제 상장성이라든지 그 기업에 괜찮은가? 지금은 이제 제 가격보다 이제 지금 좀 빠졌지만은 앞으로 좀 놔두면은 몇 개월 놔둔다든지 이렇게 좀 보면은 중장기로 놔두면은 괜찮을 것인가? 목표가는 얼마 정도 둬야 될 것인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일단 앞으로의 성장성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 드라마 제작을 하고 나서 어떤 IHQ라는 그런 회사처럼 어떤 실질적인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아무튼 앞으로 전망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해품달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MBN과도 매일 방송이라고 하죠. 이번에 종편은 매일 방송과도 드라마 제작 계약을 하게 되면서 조금 추가적인 드라마에 대한 어떤 드라마 제작으로 인한 어떤 붐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세가 조금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연장이 되려면 조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좀 엔터주가 조금 이전에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혹평을 좀 받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기에서 한 중기 정도까지는 아무튼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조금씩 항상 그 말씀드린 부분이 윗꼬리 음봉하고 그리고 장대 음봉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거래량과 동반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보세요. 자, 3,000원에서 일단 1차 반등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7,000원 가격대 부분에서 1차적으로 이런 그 고점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서 좀 꺾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품단이라는 드라마가 계속해서 인기리 방영이 되다 보니까 요 5,500원 자리를 현재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어쨌든 모멘텀이 그 해품단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솔직히 보질 않았어요. 보질 않았는데 그 드라마의 어떤 그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 반영이 끝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6,45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중장기적으로 버텨보는 거에 뭐 그 굳이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앞으로 뭐 드라마 계약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드라마 계약에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목표가를 삼으시기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제가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고 난 뒤에 좀 자리를 지켰던 5,500원짜리, 5,500원 요 자리만 조금 지켜주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하시고 위쪽으로 7,000원 가격대 돌파하는 시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제가 보기에 목표가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5,500원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펜 엔터테인먼트 봐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요. 또 전화 상담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볼 종목은 테라세미콘인데요. 테라세미콘은 030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한 가격이 33,000원 20%시라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라고 자세한 처방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홍 팀장님.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실적 우량주가 한번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재탄력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나 지금 아무래도 장비 부분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을 지금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2011년도 때 지금 영업이익이 116억 정도 지금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가 자산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같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좀 적어지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MD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충분히 성장성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1차적인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흐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지선요 3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 그 이전에 올해 초에 지금 형성됐던 저점 구간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밑으로 보시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3만 원을 좀 잡으시고 나서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안착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도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은 좀 밀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선 구간에서 매물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부분이 21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있고 나서 그 뒤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다시 한번 지난 전고점이겠죠. 3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악재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상승 이후 주가는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2차적인 좀 악재다. 그래서 지금 3만 원을 손절가 좀 잡으시고 나서 좀 여유가 되신다라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중기 이상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손절가 1차적인 목표가는 43,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겠다. 근데 이제 1차까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면은 연출이 되고 나서 다른 아몰레드 수혜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 뭐 ICD라든지 AP 시스템, 덕산하이 메탈 같은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36,000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라세미콘 봤고요. 이번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문의하신 분 종목 보겠습니다. 55,000원에 100%를 사셨습니다.
55,000원에 100%를 사셨는데 질문이요. 오늘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물으셨거든요. 이분께서는 120% 자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예. 순수하게 100%가 아니신가 봐요. 예. 주식 자금만 100%고 또 현금도 100% 그러신가 이시겠죠. 봅니다. 예. 예.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LED 기업 상당히 많죠. LED 기업을 보면 인곳, 웨이퍼, 뭐 기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LED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LED 결정체 있죠. LED 그 최초의 LED 결정체를 만드는 그 LED 인곳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곳이 이제 그 기판에 고정시키기 위한 웨이퍼를 만드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재료를 만드는 회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같은 웨이퍼 업체로 그 넘기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조금 한 가지 그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OCI가 이제 그 태양광 그 인곳뿐만 아니라 LED 쪽의 인곳도 만든다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태양광 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어쨌든 그 태양광에 이어서 이제 LED 쪽까지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 인곳을 이제 사파이어 인곳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파이어 인곳 맞네요. 사파이어 인곳이란 그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경쟁자가 생긴 거 때문에라도 조금은 그 회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비가 조금 저가 매수보다는 좀 제가 보기엔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그리고 AP시스템이라든지 LED 관련주들이 현재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 포트를 일단 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항상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 5일선과 20일선 데드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주가가 21선을 타야 됩니다. 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앞쪽에 그 1월달 주가를 볼게요. 5일선하고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좀 위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5일선이나 21선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나서 2차 반등이 나오는 게 보통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5일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21선을 무조건 회복을 해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N자형 반등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5,000원에 물타기는 조금은 밀어두시고요. 55,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 21선이 있는 6만원 요 가격 돌파 여부를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와서 수급도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전 같으면은 투신의 수급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왔었지만은 지금 보면 최근에 와서는 3월 9일부터 보게 되면 투신이 조금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조금은 견조하지 못하는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6만원 돌파 여부를 보시고 돌파하고 난 뒤에 21선 지지력을 보일 때 그때 N자형 반등이 나온 그림이 나올 때 물타기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21선 돌파 여부를 보시고 짧게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세하게 봐주셨는데요.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K요. 지주회사 SK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82,000원에 50%요. 182,000원에 50%요? 예. 예, 18만 원에 사셨으면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매도를 한번 놓쳐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계속 내려가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이 좀 심해가지고요. 예, 심하셨겠어요. 예. 그래도 잘 버티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락주가 거의 다 내리고 있는데 이게 예. 과연 매수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는 걱정이 돼가지고요. 예, 걱정되시는 분을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홍 팀장님. 네.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자르고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자르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은 지금 기다리신 것만큼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모든 산업이라는 건 좀 사이클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지 않았을 뿐이지 종목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갖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죠.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K 텔레콤, SK 네트워크스, SKC, SK건설
SK건설, SK해운, SKENS,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지금 자회사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중이 가장 큰 종목들, SK이노베이션 비중이 굉장히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네트워크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흐름 자체는 SK이노베이션 흐름 좀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고점에서 좀 내려와 있다. 근데 이제 흐름 자체, 뭐 외국인의 지분 감소가 크게 일어난 부분도 아니고 기관의 매도가 좀 강화된 부분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없을 뿐이지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SK이노베이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좀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디젤 부분에서도 좀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정유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점유율 1위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글로벌 경기가 안정이 되고, 정제 마진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시기가 좀 나와준다면은 가장 수혜를 크게 받는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SK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트렌드 자체가 일단은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옆으로 기고 있다가 일단은 그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뭐 LG이노텍도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실적이 좋지 않다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기미만 보이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좀 달려들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내수 소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96,000원 했던 주가가 120만 원, 그러니까 단숨에 30% 가까운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무리가 없고, 일단은 앞으로의 뭐 기대감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금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뿐이지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현재로서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2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신고가까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까지, 20만 원 이상까지도.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아무래도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석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좀 연말 이상을 좀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손절가는 15만 원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좀 더 들고 가시면 분명 매수가 갈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인터플렉스가 있다. 앞서서 이렇게 진단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터플렉스 문의대로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9337님께서 38,950원에 10%를 사셨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예. 일단은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뭐 어저께도 다른 모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코스닥 쪽에서 그 대표적인 FPCB,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액트, 뭐 신약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플렉스컴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그 액트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근데 주가 괜찮은데 인터플렉스만 좀 놓고 보면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도 상당히 지난 10월 달이죠. 지난 10월 달에 그 스마트폰 품질이 상당히 붐을 일으킬 때 실적이 안 되는 회사들은 다 거기서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면서 실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얘기만 들어보면 회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조금은 제가 볼 때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8,950원이면은 상당히 뭐 가격도 괜찮게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을 줄 때 추정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종목에 강력하게 그 수급을 이끌어준 주체가 지금 없어요. 자, 지금 현재 기관도 지금 매수를 하다가 기관도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매수 규모가 주춤한 것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오버슈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누군가 뚜렷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지금 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문에 제가 그 오버슈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버슈팅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요 종목이 꺾이더라도 바로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짚어드리기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 형태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지금 일단은 요 추세가 어쨌든 가팔리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를 믿고 조금만 더 끌고 가보시고, 그리고 가보시다가 가격대보다는 이렇게 조금 전에 지금 제가 화면에 제가 표시를 해놨듯이 이렇게 쌍봉의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요 봉에서 만약에 전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때쯤을 조금 매도 시기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추세를 믿고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라고 이렇게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대한전선 3,350원에 100%를 사셨습니다. 3555님께서 보내셨고요.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장기 투자를 해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일단은 장기 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동안에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죠. 지금 보시면은 2010년도에 12,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저점 2,500원까지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최대 악재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부채가 늘어나면서 실적은 좋지 않아지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 전선업체에서 2위 업체죠. LS 다음으로 이제 대한전선인데,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좀 좋지만은 운영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뭐 전력망에 대한 그러니까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477억, 그러니까 지금 단기 적자가 2,100억으로서 여전히 적자인 기업이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6,700억, 아직까지도 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만 하더라도 2조 6천억이라는 부채가 갖고 있어요. 이자 비용만 엄청나죠. 지금 국고채 3년,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3.6%의 금리만 지금 적용을 시켜도 이자만 몇 천억 가까이 좀 나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는 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400원까지는 좀 설정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강세 흐름이 꺾여서 주가 자체가 밀린다라면은 지금 매도하셔야 될 가격은 얼마냐? 3,800원. 3,800원 이탈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4,400원까지 좀 잡고 단기적인 대응이 좀 맞는 그런 종목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익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걱정이 좀 덜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요. SK이노베이션이요. 가장 예. 궁금하신 점 여쭤볼게요. 아니, 너무 주가가 빠져가지고요. 예. 아니, 지금 산재가 작년 5월달인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예, 언제나 원금 회복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가장 궁금하시군요. 예, 예. 비중이 64%인 거 보니까 추가적인 매수가 있었나 봐요. 아니,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 한 번에 64% 사셨어요? 예. 시간 많지 않으니까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지금 22만 6천 원, 조금은 그 시기, 아까 전에 그 SK랑 좀 비슷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시기 자체를 조금 잘못 사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자동차라든지 정유 자동차에서 특히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최근에 사신 분들 상당히 종목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게 항상 기아차 같은 게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데, 기아차가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오기 상황에서 매수로 7만 원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볼게요. 요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08년 10월 달부터 볼게요. 2008년 10월 달부터 그 최저가격 제외하고 5만 원만 칠게요. 5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가격 조정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져버렸는데 22만 6천 원.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 지금 현재 잠시만 이거 잘못 넘어가 버렸네. 요거 있잖아요. 지금 고생하신 만큼 고생을 더 해야 지금 매수 가격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6만 9,500원 어차피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어차피 못해요. 이거는 매도 누가 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 수급 때문에 장이 좋지가 않고요. 요거는 펀더멘탈 다 필요 없어요. 펀더멘탈 다 필요 없고 지금 최근에 그 쓸데없이 괜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 올라가가지고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간데 요게 지금 올라갈 차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22만 6천 원이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9개월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고생할 거 생각하시고 요거는 그냥 그 비중이 너무 많은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기다리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매수가도 이거 솔직히 손절가가 아니고 매도가거든요. 매도가기 때문에 요건 14만 원까지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그냥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고 언젠가 가격 분명히 회복은 시켜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고 계시라는 거니까 일단 기분이 좀 상하시더라도 좀 더 고생할 거 생각하시고 그냥 일단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전문가 의견 들으시면 될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 의견도 꼭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수익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STX 조선해양입니다.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27,600원에 40%이거든요. 아이고,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빠졌어요. 가장 궁금하신 점은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겠지요? 예, 예, 예. 예, 시간은 오래 기다리실 수 있으시고요. 예, 뭐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온다면야. 이게 뭐 예, 급한 작업이 아니니까 예.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계속 이게 뭐 STX 조선해양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바로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홍 팀장님 네. 짧고 굵게. 네, 알겠습니다. 일단 STS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로 편입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STS 대련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유럽 쪽의 크루즈 기업을 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STS 뭐 중공업 쪽, 그러니까 지금 선박 기자재나 조선, 그다음에 크루즈선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STS 그룹 자체가 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보시면은 지금 STS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IFRS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로 영업이익 잡혀 있고, 근데 당기순이익이 한 1,70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도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라면은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하지만 최근에는 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으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한 건 맞는데 흐름 자체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상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분이 증가가 좀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선 업종에 대한 호황길이 좀 맞는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지금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상당히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를 좀 폐선시켜야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배의 지금 수요가 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손절가 61선으로 좀 잡으시고 14,000원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인데 여기만 돌파되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3만 원까지는 좀 단숨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에 대한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시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손절가 보니까요. 일단 팔 필요 없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TX 조선해양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장진수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가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이후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 청와대가 불법 사찰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5.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5.1%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입 물가가 이미 많이 올라 2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에서 비중이 큰 석유 제품의 정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에서 30% 수준이어서 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 낚시와 같은 여가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은 캠핑, 낚시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가용품 매출이 품목별로 최대 7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2개월간 캠핑 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고 낚시용품 매출도 200%나 뛰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8.32포인트 오른 1402.60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5.64포인트 오른 3056.37포인트에 종료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1400선, 나스닥 지수가 3000선을 동시에 넘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장중 한때 6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이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기업 활동 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 조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 개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에 부산에서 열리고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이어질 또 오늘 글로벌 투데이 역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